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백문입니다. 저는 1%라는 키워드로 커리큘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설명회 시작할 때 항상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를 할 때 제 수업을 어떻게 좀 꾸며내서 팔아내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수업 전날은 컨디션 관리를 위해 제외하고 웬만해서는 3시간 이하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잘 때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준비하는 만큼 정말 스스로 좋은 수업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좋은 수업을 담백하게 전달 드릴 테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듣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할게요. 저는 저기 휘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런 자리를 많이 오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집을 나가면 그때는 그냥 떠들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자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 앞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19학년도 수능 불수능 때 정시에서 전체 4개 정도 틀려서 더 상위과를 갈 수 있었지만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선 이렇게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했는데 제가 과외를 한 7, 80명 정도를 했단 말이죠. 고등학생. 그렇게 과외를 하다 보니까 국어라는 입시 국어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사교육에 오게 됐고 이렇게 이력이 많지 않은 이유는 졸업하자마자 여기가 첫 미팅이었는데 SNT가 그때 딱 바로 전속 계약을 해버려서 이 학원 저 학원 출강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먼저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지금 이 시기에 국어 정규반을 들으셔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이건 제 수업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국어 정규반의 필요성인데 먼저 중3 내신 난이도랑 고1 내신 난이도의 괴리가 너무 커요. 물론 학교마다 난이도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유형 때문에 너무 큽니다. 제 체감상 3, 4배 정도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를 보실까요? 예를 들어 단편적인 한 남고의 기출이긴 한데요. 그냥 외적 준거라는 보기 문제입니다. 이건 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냥 시험에 이 처음 보는 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얘기가 나오는 걸 시험장에서 처음 읽고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외부 지문이라는 건 당연히 고1 때 동원이 됩니다. 어떤 주제의 고전시가 작품을 배웠다면 시험에서 처음 보는 비슷한 주제의 고전시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는 건 처음 보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늘려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로 절대 안 되는 영역이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외적 준거랑 외부 작품 동원하는 건 당연히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난이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고 설명회이긴 하지만 어느 학교에 따라 어느 남고긴 한데요. 문법 범위가 누적이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1 때 다 전 범위 문법을 다루게 됩니다. 1학년 때는 현대문법 보통 1학기 때, 2학기 때는 고전 문법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문법 한 사이클을 안 돌려놨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문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되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문법은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냐면 한 번 외웠다가 까먹고 또 한 번 전체를 외웠다가 까먹고 하다가 몇 바퀴쯤 돌렸을 때 안 까먹는 순간이 점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고1 때 처음으로 한 사이클을 돌리면 암기가 될 리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저는 약간 지인들한테 그런 부탁도 많이 받아요. 제 자녀를 지금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고 정말 친분 있는 사람이 물어볼 때도 지금 중3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문법 한 사이클을 한 번씩 탁탁 2번 돌리라고 정말 권고를 항상 합니다. 그건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고1 첫 시험, 첫 산모, 첫 내신 정말 앞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시험에서 2등급을 맞았는데 그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그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기준치를 많이 높게 잡아놔야 되고 중3 때 많이 해놓는 건 정말 고1 첫 시험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 자체를 높게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도 상위권도 떨어진 걸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숙제 100문제를 푸는데 성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학생들이 다 여기 앉아있다고 치면 100명의 학생들이 분명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숙제를 하는데도 성적이 천차만별인 건 분명 똑같은 걸 두고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정규반을 통해서 가다듬어야지 내신 때 이 과목 저 과목 한국사 통사 통과 다 할 때 공부 방법을 잡긴 상당히 힘드니까 중3 때 제대로 하는 법을 아셔야 된다는 게 정규반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현재 지금 비문학과 문학이 끝났고요. 사실 문학은 진행 중인데 방학 전에 끝납니다. 지금 내신 휴강 상태고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가다듬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보셨어도. 방학 때 당연히 문법을 돌려야 하고요. 전반부 2시간 정도 문법을 하고 후반부에 비문학 기본을 다룹니다. 기본이라는 건 쉽다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행동 영역을 다루는 기본과 심화의 차이는 제가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브로셔에 자세히 담아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비문학 기본, 문풀,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을 구성 중이고 방학이 끝나면 문학이 차례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렇게 입학 전에 이때 문학을 진짜 잘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 수업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내신 들어갈 때 나올 만한 시대별 작가별 작품들을 통해서 다루면서 실력 자체도 늘리지만 내신 연계되는 문학 작품을 많이 풀릴 거고 정말 많이 보게 할 겁니다.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처음 내신 할 때 거의 외부 지문이 아는 것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문학 커리큘럼을 구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업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 수업만 했다 보니까 팀 수업 느낌으로 5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달 만에 이론상 성장률 600%. 그러니까 이제 3달 뒤면 120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뽑으셔야 중간에 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있는 학생들의 피드백도 적극 수용하면서 학생들을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2 수준으로 저는 매주 모의고사 10문제를 보는데요.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당연히 10점도 있고 20점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처음 5명은 기특한 애들이 애초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금 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얘네 때문에 더 난이도를 어렵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가르쳐서도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좋은 후기들이 있어요. 전 칭찬받는 걸 부끄러워해서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자들, 또 스타벅스 5만 원 기프티콘도 받고 막 이렇답니다. 네, 정말 근데 반응들이 좋은 건 맞습니다. 또 피드백을 하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영역을 다루고 싶습니다. 화작의 중요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해서 방학 때 문법을 다룰 때 섞어서 다룬다면 전 영역이 됩니다. 그렇게 전 영역을 다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이 아니라 1%를 찍어서 목표치 자체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준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은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건 가장 중요한 얘기. 처음 보는 글이나 작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중3 지금 겨울방학 전까지 꼭.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진도 교재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고전시가 수업이 끝났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발전된 형태의 교재가 오겠지만 이렇게 해석도 채우게 하고 OX는 제가 지문마다 꼭 이렇게 5개 정도 담는 편인데 수능 수준의 OX를 꼭 판단하게 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어휘는 현재 100개를 애들이 실제로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근데 더 늘릴 예정이고요. 고전 소설이 이제 다가올 텐데 현재 22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안 이뻐서 250개까지 늘릴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매주 테스트도 볼 거고요. 비문학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계속 점검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에요. 이 빨간 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읽은 문장이 들어갈 자리를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이 표 같은 건 뭐냐면 지금 본인이 읽었던 내용을 제가 어떻게든 정리를 잘 해준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장 간의 관계를 고민하는 걸 꼭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해설지도 엄청 자세해요.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의 해설지냐면 한 지문당 해설지만 16에서 20페이지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수업 때 한 모든 지문을 해설지로 다 주면 교재가 800에서 9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 지문만 해설지를 주는데 해설지가 얼마나 자세하냐면 모든 문장마다 해야 될 생각을 제가 다 넣어놔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이 생각의 수준은 당연히 제가 훨씬 높으니까 아무리 문제를 다 맞고 잘 읽는 학생도 이 해설지로 복습을 하면 실력이 한 차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용할 만한 비문학 지문만 많이 챙겨주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그 해설지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 독해 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네,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거는 일반적이에요. 단원 구성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품이 많이 들어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고전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주제별 구성을 택하지만 현대 소설은 뭐 시대별도 아니고 작가별도 아니고 주제별도 아니고 인칭별도 아니고 전략별 구성 같은 걸 합니다.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자료가 그러니까 숙제가 많지 않은 걸 제가 좋아하는데 요즘은 늘릴 거지만 왜 품이 많이 들어가냐면 이 전략을 적용할 만한 소설 하나를 찾는데도 가끔은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정말 양질의 숙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재 그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숙제를 하셔야 되냐면 봐주셔야 돼요. 먼저 봐주셔야 될 게 애들이 보통 국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당장 집 가서 확인해 보시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1번. 아닌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풉니다. 2번. 아닌 것 같아. 3번 수상해. 아무 표시 안 해요. 4번 아닌 것 같아. 5번 수상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수상한 걸 고르는 방식인데, 문제라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문을 읽을 때 하는 독해적인 사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문제를 처음 만날 때 인상평가라고 하죠. 이건 내용일치네? 이건 내용일치가 아니네? 얘는 내용일치처럼 생겼는데 구분돼 있다는 거 분명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르네?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대상간 비교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도 하셔야 되고요. 선지를 봤을 때 하는 워딩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사고들이 결합돼서 차차차차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금방같이 문제를 푸는 학생은 성적이 높든 낮든 피드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잘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푸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학습은 제가 웬만하면 고3 지문 수준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대신에 아직 당연히 다양한 성적대 학생이 있는데 고3 지문만으로 다뤘을 때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어떻게든 적용을 할 수 있는 고1, 2 학력평가 기출을 많이 섞어줄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현재 아까 그 어휘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10문제 본다고 했죠. 점점 표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문제에 따라 수업 난이도도 조정하고 부모님들과 성적을 공유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암기 테스트 커트라인 기준으로 항상 남기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남으라고 안 해도 애들이 자꾸 남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항상 일요일 수업부 지금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진행되는 수업 중간에 들어와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지금 일요일 수업부 클리닉, 그다음에 평일 클리닉 하루 더 개설합니다. 그때 지난 부분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편안하게 질문 아무거나 하라고 했더니 정말 사담도 정말 많이 올 정도로, 그다음에 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얘들아 이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수업 시작하자, 그럼 뒤에서 애들이 싫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할 정도로 정말 편한 분위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할 땐 진지하게 하지만요. 그런 느낌으로 관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신 휴강 중이지만 이때 재개강을 앞두고 있고, 아마 2, 3주 수업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과 비문학 커리큘럼이 시작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방학 여름 겨울 방학 때 문법 한 사이클을 꼭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시고요. 만약에 돌리신다면 저랑 하는 걸 또 강력히 권고드리겠습니다. 반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